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다음 달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20 그리고 클램쉘 폴더블 폰이 그것인데요. 클램쉘은 이제 조개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조개 껍데기처럼 위아래로 접는 신규 폴더블 폰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스마트폰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손해보험사 관련된 얘기입니다. 최근에 저금리로 보험사들이 마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자동차 보험 부분에서의 손해가 꾸준하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달 말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3.5% 업체별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해보험사 관련된 얘기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개별주 두산 관련된 얘기입니다. 한국경제 기사고요. 두산은 업력이 벌써 124년 정도로 굉장히 길게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매번 변신을 거듭하면서 성과를 내왔습니다. 중장비 업체다라는 이미지가 강한 두산이 최근에는 디지털을 신규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수소 드론과 협동 로봇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별주 두산에 대한 이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4면 산업무역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 다음 달 초 미국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폴더블 스마트폰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진에 보여지는 것이 이제 유출 사진입니다. 갤럭시 S20 플러스 5G라는 로고가 이제 전면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후면의 특징적인 부분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S20에는 무려 4개의 카메라가 장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규 스마트폰 업체들이 카메라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신규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기존 버전은 책처럼 양쪽으로 접는 스타일이었는데 위아래로 접는 조개 껍데기 형식이라고 해서 이 클램쉘 타입의 새로운 폴더블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이 붙었습니다. 가격은 약 100만 원대로 이전 스마트폰 대비해서는 저렴한 가격을 책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갤럭시 S20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카메라는 삼성 스마트폰 최초로 1억 800만 화소를 지원하고요. 갤럭시 S20 플러스 모델부터는 4,800만 화소의 망원 렌즈가 탑재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리즈 최고 사양이라고 볼 수 있는 갤럭시 S20 울트라에서는 잔망경의 원리를 적용한 5배 광합중 그리고 50배 하이브리드 줌 기능 등을 갖춘 스페이스 줌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갤럭시의 트렌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업체들이 카메라 부분에는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앞으로 카메라 모듈 업체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 판단합니다. 이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 수평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접히는 형식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펼쳤을 때 기준 6.7인치 크기의 초방막 강화유리를 채용하고요.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기기를 고려해서 4G 전용 모델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출시된 폴더블 스마트폰은 이제 고급화, 프리미엄화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두 번째로 출시되는 폴더블 스마트폰은 이제 보급화, 저렴화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신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도 높은 이유는 경쟁작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인 모토로라 같은 경우 미국에서만 출시가 되고요. 또 다른 폴더블 폰인 메이트 XS 같은 경우 역시 중국에서만 출시가 됩니다. 또 LG전자의 후속 스마트폰은 폴더블이 아니라 듀얼 스크린 형태이기 때문에 경쟁작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신규로 나올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다음 달 미국에서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공개되기 전으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겠죠. 다음 달 초부터 IT 부품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좀
좀 투자 포인트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1면 금융 재테크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 보험은 필수 보험이죠. 자동차를 이제 구매하고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고가입니다. 1년에 약 1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지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험사의 주요 수익원 중에 하나가 자동차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그 업체별로 손해율이 크게 증가를 했죠.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할 것 없이 손해율이 거의 90% 수준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손해율이 90%라는 것은 그 1,000원의 보험료를 받았을 때 9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남은 100원으로 인건비, 마진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충당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적정 손해율은 77에서 78% 수준입니다. 지금 적정 손해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동안 보험사에 불리했던 규정들도 많이 수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크게 나면 음주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 원 그리고 대물 피해 100만 원을 비롯해서 약 400만 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 말은 나머지 돈은 보험사에서 충당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비용 부담이 크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그 음주운전 사고 시 부담금을 1,500만 원까지 한 4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보험사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는 이제 그 오토바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보험 본인 부담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시 배달원들이 본인 부담금을 내는 대신에 보험료를 깎아주자라는 내용입니다. 오토바이 배달원들은 그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예 가입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원의 보험 가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낮춰주고 본인 부담금을 높이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도 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제 보험사의 이익 개선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약 3.5% 정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만으로 보험사의 실적이 확실히 개선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동안 보험사에 불리했던 규정들도 같이 좀 수정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추락했었던 손해보험사들 주가의 하방 경직성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13면 산업과 무역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두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업만 꾸준하게 영위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번 위기가 있을 때마다 변신에 성공하면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산이 그동안 이어온 사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부분인데요. 맨 처음 124년 전에는 포목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포목상이라는 것은 배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옷감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그 다음에는 맥주 사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오비 맥주라는 그 브랜드를 히트시켰죠. 지금 오비 맥주는 두산 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비라는 브랜드는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맥주 브랜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현재 상태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중공업을 비롯한 중장비 업체로 변신을 한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의 중장비 주력 사업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인 건설 기계를 비롯한 AI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그 두산그룹 부회장은 꾸준하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두산은 그 CES 2020에 참여해서 상당히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수소연료 전지 드론과 협동 로봇, 건설 기계, AR 작업 프로그램 등을 비롯해서 하드웨어 기술의 ICT를 접목한 제품들을 전시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소연료전지 드론 개발을 주도한 그 이두순 그 대표 같은 경우 지난달 환경 다산 기술상 대기업 부분에서 기술상을 받을 정도로 그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요. 수소연료전지 드론을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포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에서 개발한 그 수소연료전지 드론 같은 경우 최대 2시간 30분 정도의 비행 거리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드론들이
약 30분 정도에 불과한 그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채권 시장이 굉장히 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 장거리 배송이 가능하게 혹은 이제 다른 사업 부분에도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앞으로 두산 같은 경우 이제 신규 드론 관련주로 좀 손꼽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에 기여하겠다라는 포부도 밝히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공개한 이 콘셉트 S 같은 경우 무인 건설 현장 종합 관계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통해서 3D 스캐닝으로 작업장 지형을 측량하고 그 지형 데이터를 분석해서 관련된 무인 기계들의 명령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현상에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현장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무인 드론을 이용하면 안전사고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동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50도가 넘는 그런 폭염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역시 이런 무인 기기를 도입하게 됐을 때는 인건비 손실 없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건설 현장에는 사람이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무인 기계가 대체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으로 바뀌는 건설 현장에 두산이 선도적인 지위를 좀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두산의 변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두산을 투자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금일 준비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 협상에 15일 서명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도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해소되면서 빠른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성장주 위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